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 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46장 자신과 사랑에 빠져라. 다음은 자존감에 대한 나다니엘 브랜든의 탁월한 책 자기 존경하기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란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내린 판단 중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내렸던 판단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그 판단은 우리 존재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고와 동기, 감정이나 행동 등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 어떤 것들도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자기 존경의 첫 번째 행위는 자기 의식을 주장하는 것이다. 자기 의식을 주장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깨닫고자 하는 선택이며 자기 의식의 탐조 등을 밖으로는 세상을 향해 안으로는 우리 존재를 향해 비추는 선택이다. 그것에 대한 노력을 태만히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태만이다. 자기 자신을 존경한다는 것은 기꺼이 독립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의지이며 자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인식과 판단에 대해 용기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존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고 필요로 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며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꺼이 알고자 하는 것이며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와 상반되는 태도는 부정과 포기 그리고 억압과 같은 자신을 거부하는 행동이다. 자기 자신을 존경한다는 것은 자기 수용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기 수용이란 자기를 압박하거나 징계하려는 자세와 자기 존재의 진실성을 거짓으로 꾸미려는 태도,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로 자신이 만들어낸 둘러친 위장막을 모두 벗어버린 후에 지금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존경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확신과 느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존경한다는 것은 느끼지 않아도 되는 죄책감을 물리치는 것이며 우리가 그동안 느껴왔던 죄책감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존경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니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우리 삶의 권리에 충실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있어 권리란 끔찍한 책임감이다. 자기 자신을 존경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 자신의 성장과 삶의 기쁨을 삶 속에서 실현하는 가능성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며 우리 각자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독특한 잠재성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과정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존경한다는 것은 가장 숭고하고 고결한 의미의 이기심을 실천하는, 아니, 이기심이라는 말로는 설명될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리고 나는 그 상태가 대단한 독립성과 용기 그리고 성실성이 요구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헌신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공동 의존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자 했던 끝없는 충성심을 이제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야 한다. 이기심이 아닌 친절함과 자애의 진실한 행동들이 우리의 높아진 자존감으로부터 발현될 것이다.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에 의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당신의 생각을 기록해 보자.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과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함께 기록해 보자. 기록한 내용을 다시 읽어보라. 수용의 기술을 배우라.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에 나는 한 표 던지고 싶다.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실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적극 권장하고 격려한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는 치료 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할 목표이자 치료의 분명한 목표다. 현실에 당당히 맞서면서도 현실을 인정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태도는 유익하다. 수용하는 일은 평화를 가져오며 종종 변화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을 수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쉽지 않다. 공동 의존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날 그때그때의 상황 속에서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상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수용하며 살아간다. 우리의 현재 상황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일하는 곳은 어디인지, 우리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혹은 가난한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즐겁게 살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두 담아낸다. 어떤 날에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쉽고 편하게 받아들인다. 그저 자연스럽다. 머리 모양도 산뜻하고, 아이들도 얌전히 굴고, 직장 상사도 합리적인 듯하고, 재산도 적당하게 있고, 집도 깨끗하고, 차도 잘 굴러가고, 배우자나 연인을 가슴 깊이 사랑하고 있다. 우리는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알고 있고, 그 일들은 모두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다. 이 정도면 훌륭하다. 하지만 다른 날은 뭔가 꼬이기 시작하고, 하루 종일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자동차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나고, 지붕이 새고, 아이들은 말대꾸하고, 발이 부러지고, 직장을 잃고, 배우자나 연인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뭔가 일이 터졌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일들이 전혀 딴판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뭔가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의 현재 상황들이 더 이상 예전만큼 편하지 않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달라진 현실에서 우리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와 문제, 그리고 상실의 상황을 부정하거나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예전 그대로이기를 원한다.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원한다. 예전의 편안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란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고 싶어 한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더 이상 평화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거북하기만 하다. 일시적으로 우리는 균형을 잃고 쓰러진다. 공동 의존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코 예상하지 못한다. 특히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범죄자, 중대한 문제 또는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면 더욱더 그렇다. 우리 같은 공동 의존자는 여러 가지 문제, 잃어버린 것, 그리고 변화된 상황이 퍼붓는 공격에 시달린다. 우리는 산산조각난 희망, 놓쳐버린 좋은 자리, 깨어진 약속, 새빨간 거짓말을 참아낸다.
우리의 재정 상태는 흔들리고 불안한 감정이 솟구친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신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마저 잃어버린다. 우리는 자신의 건강, 소유물, 만족스럽게 성생활을 즐기는 능력, 좋은 평판, 사회생활, 높이 쌓은 경력, 자기 통제력, 자존감, 무엇보다 자기 자신까지 상실할지도 모른다.